운동량의 변화량, 질량이 m인 물체의 속도가 v에서 v'로 변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델타 P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mv'-mv가 되고요. mv'-v가 되니까요. m 델타 v가 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RGM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량이 변합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힘과 운동량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어요. F는 ma인데요. A가 델타 T분의 델타 V죠. 그러면 델타 T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요. mv'-mv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죠. 그래서 힘은요. 단위 시간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단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다음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질량 킬로그램, 가속도 미터/세크 제곱이고요. 자, 이걸 변형하면요. 세컨드분의 킬로그램 미터/세크가 됩니다. 힘 시간 그래프와 충격량 봅시다.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충격량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F고요. 여기가 T네요. 그러면 FT가 되니까 I 충격량이 됩니다. 운동시간 그래프와 힘, 운동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델타 T분의 델타 P입니다. 다시 봅시다. 여기가 P 운동량이고요. 여기가 시간이에요. 기울기는요. 델타 T분의 델타 P입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P니까요. I는 FT였어요. 이게 델타 P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러면 F는요. T분의 델타 P가 되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F가 됩니다. R자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P. 요건 뭐다? F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세크 mv죠.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컨드예요. ft니까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으니까요. 킬로그램 미터/세크가 뉴턴 세컨드와 같습니다. 다시 봅시다. F는 ma입니다. 그러면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세크 제곱이에요. 그러면 요걸 바꿔볼 겁니다. 자, 뉴턴 세컨드니까요. 뉴턴 대신 킬로그램 미터/세크 제곱을 집어넣습니다. 킬로그램 미터/세크 제곱. 그 다음에 세컨드 곱하면 돼요.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세크가 나오죠. 그래서 얘랑 똑같아집니다.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 힘이 작용하여 운동량이 변하므로 운동량 변화량은 물체에 작용한 R자인 방향과 같다. 그러니까 물체에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면요. 운동량 변화량 방향도 이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R자인 방향과 운동량 변화량 방향은 서로 같다. 외력에 의한 운동량 변화, 물체의 운동량과 R자임이 같은 방향이면 운동량이 증가한다. 너가 달리고 있는데 밀어줬어. 그럼 너의 운동량은 증가한다. 너가 달리고 있어. 근데 반대방을 밀어준 거지, 그지? 그럼 너의 운동량은 감소한다. 이 뜻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과 같으면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mv0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밀어준 거예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mv0인데요. 나중에 mv가 되니까요. 그러면 요 차이만큼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긴 거예요. 자, 처음 운동량 플러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이 됩니다. 처음 운동량 플러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이 된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물체의 운동량과 R자임이 반대 방향이면 운동량이 감소합니다.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이 운동량 방향과 반대일 경우에요. 자, 처음 운동량이 이쪽입니다. 그런데 힘을 반대로 준 거예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이 있었는데 델타 P가 이만큼 작용한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되죠.
그래서 처음 운동량에서 운동량 변화량 만큼 빼주면요. 처음 운동량에서 운동량 변화량 만큼 빼주면요. 나중 운동량이 된다. 됐죠? 물체의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 운동량 변화의 크기가 제로가 되면서요. 운동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면 물체의 운동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물체 내부에서 서로 주고받는 힘은 상관이 없고요. 물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만 고려합니다. 1차원 충돌 상황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 유도 방법입니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수평면에서 두 물체 AB가 운동하다가 충돌했습니다. 얘는 MV1, 얘는 MV2였어요. 그러면 MV1, MV2 이게 처음 운동량입니다. 이만큼의 3분의 길이가요. 충돌 후에 A가 B를 이쪽으로 밀고요. B가 A를 이쪽으로 밀어요. 그럼 충돌 후에는요. MV1', MV2'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나중 운동량이에요. 그러면 처음의 운동량의 합과 나중의 운동량 합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충돌할 때 봅시다. 자, A가 B를 밀어요. 반면에 B는 A 쪽을 밉니다. 충돌 시간은 델타 T라고 합시다. 그러면 FAB,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그러면 F 델타 P는 충격량은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러면 F는 델타 T분의 P가 됩니다. 델타 T분의 델타 P.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에 의해서 B의 운동량이 변합니다. 그러면 B가 받는 힘은요. 델타 T분의 델타 P니까요. 델타 T분의 델타 PB가 되고요. B가 A를 미는 힘이니까요. A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PA가 되죠. 됐어요? 델타 P는요. MV2-MV1이고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P의 운동량 변화량은요. M2V2', M2V2가 되고요. A의 운동량 변화량은 M1V1'이 되고 M1V1이 돼요. 자, 여기다 대입하면요. 델타 T는요. 약분되고요. PB와 PA가 같죠. 그러면 M2V2' 마이너스 M2V2 요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대로 따라오고요. 요게 들어갑니다. 여기에요. M1 V1', M1 V1이 되죠.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곱해버리면요. 마이너스 M1 V1'은 M1 V1이 돼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M1 V1' 플러스 M2 V2' 됐죠? 그리고 M1 V1, M2 V2 이렇게 오죠? 그러면 충돌 후의 운동량 합과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서로 같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조건은요. 물체에 알짜임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하므로 운동량이 변합니다. 따라서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외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어야 되고요.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과 운동에너지 보존. 자, 확인해 봅시다.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지만 운동에너지는요. 보존되는 경우도 있고 보존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완전 탄성은요. 보존되지만 그 밖에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운동량뿐만 아니라 운동에너지도 보존되는 경우를 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탄성 충돌. 이건 그냥 개념만 갖고 계세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A는 B에 힘 FAB를 가하고요. B는 A에 FBA를 가합니다. 두 물체가 충돌하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하면 FAB는 델타 T분의 PB, FBA는 델타 P분의 PA가 돼요. A와 B는 작용 반작용이므로 두 힘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요. 델타 T분의 델타 PB는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PA가 됩니다. 그리고 델타 PB는요. M2V2', M2V2가 되고 델타 PA는 M1V1', M1V1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다 대입합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되죠. 다시 정리하면 프라임 있는 거 모으고요. 프라임 없는 거 모으면 됩니다. 그러면 충돌 후 운동량 합과 충돌 전 운동량 합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질량비와 속도 변화량비 두 물체가 충돌해서 운동량이 보존될 때 각 물체의 운동량 변화의 크기는 같습니다. 운동량 자체가 질량 곱하기 속도이니까요. 속도 변화의 크기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자, P가 같은데요. B가 같은데 질량이 크다는 뜻은 속도 변화가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도 변화의 크기는요. 질량에 반비례한다. 질량비가 1대1이라면 속도 변화의 크기는 2대1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식으로 확인해 봅시다. 얘는 1kg 2m/s였고요. 충돌 전에 B는 2kg 1m/s였어요. 충돌 후에는 얘는 1kg짜리가 1m/s가 되고요. B는 2분의 3m/s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얘는 1 곱하기 2. 그 다음에 충돌 후에 1 곱하기 1입니다. 그러면 델타 PA는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줘야 되니까요. 1-2, -1이고요. 델타 PB는요. 자, 3-2가 되네요. 그래서 1입니다. 일단 얘가 운동량이 보존되는지 한번 봅시다.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1은요. 1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3.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기 운동량 4, 여기 운동량 4. 운동량 보존되죠. 자, 그러면요. PA 대 PB는요. 1대 1입니다. 서로 같아요. 그러면요. 질량이 A가 1이고요. B가 2입니다. 둘이 같아지려면요. 델타 V가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질량비가 1대1이면 속도 변화의 비는요. 2대1이 됩니다. 다음 다르게 하면요. PA와 PB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요. MA 델타 VA, MB 델타 VB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얘는 질량이 1이고요. 얘는 질량이 2입니다. 그러면 둘이 같으려면 이쪽이 2대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질량비가 1대 2면요. 속도 변화의 비는 2대 1이 된다. 서로 반대다. 확인하세요.